안녕하세요. 동글동글 웨딩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할 때 하길 잘한 거 5가지 남편 버전입니다. 목차입니다. 1번 혼수로 정수기 냉장고와 트위너시 세탁기를 산 것. 2번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 것. 3번 웨딩 플래너를 끼고 결혼 준비한 것. 4번 결혼식 날 아침에 도심공항에서 짐을 미리 붙인 것. 5번 웨딩카 대신 택시를 빌린 것입니다. 1번과 4번은 저와 똑같죠. 첫 번째, 혼수로 정수기 냉장고와 트위너시 세탁기를 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샀던 정수기 냉장고와 트위너시의 모델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혼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간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권에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비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0평대 후반에서 20평대 초반의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좀 넓게 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수기를 살 거면 정수기 냉장고를 사는 게 좋아요. 만약에 비용이 허락한다면요. 그 다음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빨래를 매일 내지는 이틀에 한번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빨래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트위너시로 동시에 돌리세요. 요즘은 삼성에서도 이렇게 위아래 나누어서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전에 돈을 쓰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지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 것을 꼽더라고요. 신혼여행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왕에 길게 내는 휴가고 내 인생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긴 휴가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왕 비행기를 탄 거 신행스냅 또 찍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신혼여행지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막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누굴 챙기고 그 다음에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막 구두 신고 긴 결혼 준비에 지쳤어. 그래서 쉬고 싶다면 가까운 휴양지를 추천합니다. 동남아도 있고 괌도 있는데 동남아로 갈 경우에는 비용까지 절약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비행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두 번째, 내 생에 이렇게 긴 휴가는 없다. 그래서 나는 유럽 같은 관광지를 가겠다 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유럽으로 가시면 이제 신행스냅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 다음 세 번째, 휴양지로 가고 싶은데 또 내 생에 이런 휴가는 없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고 싶어 라는 분들은 비행시간이 긴 칸쿤이나 몰디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와이를 골랐는데 사실 하와이는 이 중에서 아무것도 속하지 않습니다. 비행시간이 칸쿤이나 몰디브만큼 엄청 길진 않거든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휴양지로도 꼭 하고 싶었는데 하와이는 휴양지 플러스 쇼핑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세 번째, 웨딩 플래너를 끼고 결혼 준비를 한 것이에요. 남편은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웨딩 플래너를 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웨딩 플래너는 일단 날짜마다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결혼 날짜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놓치기 쉬운 일도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딩 플래너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면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업체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스튜디오 관련된 업체도 많고 드레스 관련된 업체도 많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관련된 업체도 많죠. 그 중에서 내가 일일이 다녀보고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분위기의 업체를 원한다라고 하면 딱 추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업체는 지금 하면 몇 프로 프로모션이 들어가서 할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업체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사항을 플래너링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업체에 잘 전달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감정이 좀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도 그걸 중간에서 걸러주고 잘 전달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굉장히 잦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촬영 일정이나 아니면 결혼식 관련된 일정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한 상담들을 또 플래너분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결혼식 날 아침에 도심공항에서 짐을 미리 붙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역 근처에 있는 한국 도심공항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그날 아침에 삼성역 쪽에서 만나서 짐을 미리 붙이고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메이크업샵으로 갔다가 웨딩홀로 갔다가 공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저희 둘이 뭔가 마음이 굉장히 가뿐해져서
그리고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웨딩카 대신 택시를 빌린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 막 풍선을 달거나 리본을 달거나 화려하게 꾸며진 웨딩카를 지인에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좀 좋은 차를 가진 지인한테.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남편이 직접 알아보고 택시를 빌렸습니다. 만약에 지인에게 웨딩카를 부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날 이동수단이 필요한 순간은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도심공항이나 또는 신부 집 아니면 신랑 집에서 메이크업 샵까지. 만약에 샵이 강남 쪽이라면 도심공항에서 메이크업 샵까지는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1번은 사정에 따라서는 생략을 할 수도 있겠죠. 2번째, 메이크업 샵에서 예식장까지. 이때 메이크업 샵에서 9시에 들어갔다가 12시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웨딩카를 운전하고 있는 지인은 메이크업 샵 쪽에서 3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식장까지 갔어요. 근데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공항까지 또 데려다 줘야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식장에서 최소한 4시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돼요. 정상까지 다 마치려면요. 거기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나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밀려버리면 이제 비행기 시간을 놓칠까 어쩔까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운전자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그 지인과의 관계가 좀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도심공항에서 짐을 미리 붙였다면 K9이 아니라 K7을 빌려도 충분합니다. 저희 남편이 빌린 곳은요, 대한상운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황색 택시가 오지는 않고요. 그때 검은색 택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서 오셨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그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약간 타는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때 식장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저희를 기다려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최소한의 짐만 있었기 때문에 K7만으로 이동하는 것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잘 도착했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하고 후회한 것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동글동글 웨딩노트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